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중학교 때 배워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할 건데 각부터 좀 새롭게 정의를 하고 할 거예요. 각이라는 게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전 처음 저걸 듣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각이 도형이라는 게. 네,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저게 벌어진 정도가 크기가 되는데 그 크기를 정의할 때 둘 다 움직이면 좀 귀찮으니까 하나를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정시킨 거 하나를 보통 X축으로 사용하는데 X축 양의 방향 그쪽을 C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움직여요. 이것만 움직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각을 만들기 때문에 움직이는 각해서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 배워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동경은 하나여도 각은 무수히 많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 30도라고 하더라도 쟤는 30도 뿐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도 되냐면은 390도도 되고요. 한 바퀴 돌면. 네. 그러니까 이 동경으로 표현되는 각이 더 있다는 거지. 두 바퀴 돌면은 750도도 됩니다. 이렇게 등등등.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돌 수 있습니다. C초선부터 거꾸로 이렇게 돌면은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마이너스 330도도 가능합니다. 네. 물론 30도도 가능한 거고요. 네. 마이너스 720도 더하기 30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108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뭐 이 정도 한 3바퀴 이상은 뭐 넘어가지 않으니까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각 설명 끝? 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 각을 표현할 때 30도라고 이제부터 쓰면은 틀려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360도의 정수배 360도 n 더하기 30도 저렇게 써야지만 맞게 됩니다. 이때 n은 정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히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익히 문제 1번. 480도, 930도, 마이너스 780도, 마이너스 1020도 각각 몇 사분면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진짜 X축인 것처럼 하고 내가 사분면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지. 네, 0도부터 90도, 90도부터 180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다가 슬쩍 써놓고 편의를 위해서 도는 좀 생략하고 0, 90, 180, 270 이게 동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각각 그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0 그 다음에 360에서 더하면 450 그 다음에 여기가 540 그 다음에 90도 더하면은 630 나밖에 안 묻죠? 그 다음 720 네, 살짝 쫄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90도 귀찮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720에 180도를 더하면은 900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180을 더하면은 1080 한 번 더 할까? 거기다가 이제 또 180도를 더하면은 1260 그건 할 필요 없겠다.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다. 네. 자, 이걸 가지고 해봅시다. 그럼 480을 그 가까운 각과 그 다음에 예각으로 0도부터 90도까지 표현을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480은 360하고 450이 가까워 보입니다. 네, 450을 넘어가니까 네, 보통은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표현할 텐데, 그러니까 450 더하기 30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540 빼기 60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뭐 기억하게 되진 않아요. 450과 630은 제일 머릿속에 쓸 거 없어요. 네. 근데 360, 180, 720, 540
뭐 900, 1080 이렇게 6개의 수치는 아주 자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 y축 양의 방향에서 넘어가나 x축 음의 방향에서 덜 오나 그건 이사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사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930은 900이 좋겠네요. 900 더하기 30 저기서 넘어갔으니까 33면이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780은 720이 좋겠죠. 자, 마이너스 720 마이너스 60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720도에서 거꾸로 가야 돼요. 60도를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4,3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20은 1080이 좋겠죠. 마이너스 1080 더하기 6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1080이 여기니까 60도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1,3면이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푸는 게 일반 각입니다. 네, 뭐 그래서 우리는 뭐 200, 네? 그 100도, 200도, 300도, 1000도, 2000도 이런 거를 그냥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인 1234도 이런 거 시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그게 일반각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이문제 1번은 뭐 대단한 얘기 아니고 이문제 2번을 봅시다. 네. 자, 일반각에 대해서 여기 좀 이렇게 알게 되셨다면 초선 동격 이런 개념을 알게 되셨다면 그래서 이게 360도 n 플러스 세타 이런 식의 되는 걸 아셨다면 네, 일반각 유형은 2번, 익히 문제 2번과 익히 문제 3번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저 두 문제만 나옵니다. 이게 시험범위여도 정말 저 두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건데 선생님이 두 가지로 설명할까요? 정석풀이법, 쉬운풀이법. 그러니까 일단은 정석풀이법을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쉬운풀이법을 기억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2번입니다. 세타가 이선면 이때 그때 2분의 세타는 몇 선면일까?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변형 문제를 보시면은 3분의 세타는 또 질문합니다. 네. 이걸 풀고 난 다음에는 변형 문제인 3분의 세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선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졌으면 우리가 할 일은 늘 수학 문제가 그렇지만 이걸 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세타가 2, 3면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타가 네. 2, 3면이라는 게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건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그 0, 90, 180, 270 이 세트는 있으셔야 돼요. 2, 3면이면 90에서 180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이에 어떤 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절반하면은 이 정도로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선면 하면 틀립니다. 이제 일반가에서 여기 유념해야 될 사실이에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360도 n 더하기 90도, 360도 n 더하기 90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부 다 2분의 1을 해서 2분의 세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습니다. 정수를 집어넣는데 해설은 아마 1부터 집어넣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0부터 집어넣기 추천합니다. 0이 더 좋습니다. 이게 아예 0인 거. 그럼 이제 90도에서 2분의 세타가 180도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90도에서 2분의 180도까지 45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n이 1이면은 그럼 이제 여기가 360도 더하기 90도 그걸 2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고 나눈 다음에 더해도 되고 180 더하기 45 하면은 여기다 180도를 더하면은 22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360 더하기 180이니까 n이 1이니까 그러면 180 더하기 90이니까 270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360이 됩니다. 더하기 뭐 2분의 90도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은 360 더하기 2분의 18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상황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세타 지문은 당연히 두 번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각의 특성상. 네. 그래서 각 두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몇 쌍면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는 45도에서 90도니까 네, 일삼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25도가 180도에서 45도만큼 더 간 거거든요. 거기서 270도니까 3삼면입니다. 답은 1삼면과 3삼면이 됩니다. 그리고 왜 3삼면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간 각이라면 절반하면 여기가 될 것 같은데 한 바퀴 돌아서 가게 된다면 연수야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눈을 떼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부셔도. 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걸 자르면은 절반이 이 정도에서 잘립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그러니까 3삼면 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특별히 연수의 대답을 의지해서 3분의 세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이 서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저걸 잠시만요. 일단 저 식을 나누기 이해하지 말고 3으로 바꿔요. 맞습니다. 이 서면이니까 세타는 360도 n 더하기 90도와 360도 n 더하기 180도 사이 범위로 붙으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세타를 보는 거니까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n은 0 대입해서 네. 계속 풀어요. 계속 어디까지 대입할까요? 그 똑같은 각이 나올 때까지 사이클. 언제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 저런. n이 3이면은 3, 3이 약분되니까 360이 다시 발생합니다. 3까지. 네. 그러니까 0, 1, 2까지. 3개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0 더하기 30이니까 150 됩니다. 120 더하기 미안합니다. 0이었군요. 여기부터 하고 싶었어요. 120 더하기 60이니까 180 됩니다. 여기는 3분의 90이니까 30이고요. 3분의 180이니까 6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면은 120에서 240 더하기 30. 네, 120, 120만 추가되는 거죠, 그죠? 120만 추가되면은 270, 120이 추가되면 300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에서 60 1선면입니다. 그 다음에 150에서 180이면은 여기입니다. 2선면이죠. 그 다음에 270에서 300이면은 여기입니다. 4선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일반각 첫 번째 유형 풀이법이고요. 이제 쉬운 풀이법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진짜로 2분의 세타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세타가 나옵니다. 네. 그걸 절반하면은 이렇게 반원이 됩니다. 전 지금 2분의 세타를 그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를 돌렸다고 합시다. 그럼 두 바퀴째는 절반했을 때 아래쪽 반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바퀴를 절반하면 한 바퀴가 그려진다고. 예, 위쪽 반 바퀴가 첫 번째 바퀴, 아래쪽 반 바퀴가 두 번째 바퀴가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각각 4등분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4등분. 그럼 당연히 여기가 첫 번째 3면에 1사면, 2사면, 3사면, 4사면이었을 겁니다. 절반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바퀴에 1사면, 2사면, 3사면, 4사면이었습니다. 절반 했더니 여기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유는 세타는 근데 아까 세타가 어디였냐면 2사면이었거든요. 세타가 2사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2분의 세타는 1사면과 3사면에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1, 3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가 안 됐으면 지금 질문하시고, 이해가 됐으면은 저는 3분의 세타를 해보겠습니다. 3분의 세타는 3바퀴가 한 바퀴가 된다. 3분의 1을 하시면. 그럼 이제 우리는 120도, 120도 이렇게 해서 360도를 네, 한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한 바퀴에 표현되고요. 그걸 4등분을 합니다. 시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퀴에 1, 2, 3, 4, 3면일 테고요. 이게 두 번째 바퀴에 1, 2, 3, 4, 3면일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바퀴에 1, 2, 3, 4, 3면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2, 3면이었던 애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분의 세타가 됐을 때는 1, 2, 4, 3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과 일치합니다. 그죠? 아까 2분의 세타도 지웠었는데 여기 딱 이 그림 나왔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 유형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이건 중간고사 범위에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뭐 좀 기억해 주시게. 못해도 그때 딸랑 2단원 2개만 설명하면 되니까 또 설명할 건데. 자, 그럼 이제 3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 3번. 이 문제 3번은 자, 세타가 일단 한 바퀴 안에서만 볼 건데 7세타하고 세타가 다음과 같다. 1번 일치한다. 2번 반대편으로 일직선이다. 그 다음에 발전 문제 보시면 발전 문제를 제가 이어서 3번, 4번에 쓸게요.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네.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타가 있나봐요. 세타가. 근데 그걸 7배 했더니 한 바퀴 돌아서든 두 바퀴 돌아서든 세 바퀴 돌아서든 일치했나봐요. 이런 식의 얘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일치한다를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빼면 0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7세타 빼기 세타가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왜? 일반각 개념이기 때문에 360도 n 더하기 0도 0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치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쟤를 풉니다. 쟤를 풀어보겠습니다. 따라서 6세타가 그건 당연한 거니까 6으로 나누면 60도 n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각의 마무리는 늘 똑같습니다.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까? 저 범위에 있는 것만 나오게. 그럼 n에다가
1, 2, 3, 4, 5까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이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이렇게 5개가 답이 됩니다. 그건 7배 하면 자기 자신이 되나봐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직선을 해보겠습니다. 일직선이라는 얘기는 세타를 7배 했더니 마침 반대편에 7세타가 왔나봐요. 예, 한 바퀴 돌고 된지, 2바퀴 돌고 된지, 3바퀴 돌고 된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반대편이다.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빼면 180도다. 이게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7세타 빼기 세타가 그냥 180도라고 안 쓰고 360도에 더하기 180도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는 뭐가 나오냐면은 6세타가 이거니까 6을 나누면은 더하기 30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또 n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때는 0부터 집어넣어야겠네요. 30도 되니까. 이런 것만 n이 정수거든요. 음수도 가능하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0, 1, 2, 3, 4 하고 5도도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330도 되죠? 아, 그럼 얘는 답이 6개 나오나 봐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x축 대칭을 봐봅시다. 네, 얘를 x축 대칭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세타 7배 했더니 뭐 몇 바퀴를 도왔는지 몰라도 여기가 딱 된다고요. x축 대칭이라는 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칭한 말이 나오면 하나같이 이게 대칭축을 간다 그런 식의 말이거든요. 이게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 네. 그래서 그리고 평균은 늘 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합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평균으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7세타와 세타를 더한 것의 절반이 그게 x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 평균이 x축이다. 그럼 이제 x축 대칭이다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거야. 또 이제 x축은 어떻게 표현하냐? 각으로. 여기 각인 여기 각으로 표현하죠. x축이 어떤 각이었냐면 0, 180, 360, 540, 720, 900 막 이렇게 붙다고요.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x축을? 그렇죠. 180도 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180도가 나오거나. 네. 이쪽도 x축이 여기 무시하면 서운하죠. 그죠? 이쪽 각이 있으면 대칭 쪽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양변에 2를 곱해서 합으로 표현하면 좀 예쁩니다. 360도 n이 되거든요. 라인이 많잖아. 빼서 360도에 더해서 360도에 예쁘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y축 하면 되겠네요. y축 뭐 당연히 네 이것만 y축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y축은 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찔릴 때 알려주고 싶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x축에서 90도 각도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더하기 90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표현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7세타 더하기 세타는 2배 하면은 360도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됩니다. 라인이 잘 맞죠? 네. 뺀 거 2개, 더한 거 2개. 이렇게 된 거고, 뒤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줄게요. 360도 n 더하기 180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할 거야. 180도를 묶어서 2n 플러스 1 이렇게. 여기에는 여기도 보니까 180도를 묶어서 2n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는 180도를 묶으면은 2n. 여기는 180도 묶으면은 2n. 첫 번째 걸 만족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치는 빼서 180도의 짝수배, 일직선은 빼서 180도의 홀수배, x축 대칭은 더해서 180도의 짝수배.
y축 대칭은 더해서 180도의 홀수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A에다 이제 숫자 집어서 좀 범위라는 걸 다 찾아주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정석풀이법입니다. 조금 가능한 예뻐지는 선까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일반화가 끝났어요. 일반화 얘기는 여기도 이 문제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건 너무 쉬운 거였고요. 이 문제 사고법은 호도법 얘기니까 저는 이제 또 호도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각 얘기로 가보죠. 각은 10초선 기준으로 어떤 동경으로 표현되는 그 각을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수치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저 도를 썼습니다. 그걸 60분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60분법 대신에 수학자들이 다른 법들을 생각했어요. 그 수학자들의 한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차피 돌고 도는 원이잖아, 그죠? 원이고 각이 크다는 얘기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길다는 거 아니야? 라고. 호의 길이가 2배면 각도 2배 되잖아. 정비례하거든. 그러니까 야, 호의 길을 각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 호의 길이 L, 이걸 이제부터 각으로 쓰겠어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원이 좀 작으면 같은 호의 길이어도 다른 각이 나와버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기준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 기준을 뭘로 하기로 약속했냐면 반지름으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에서는 지름 반지름 이렇게 기준이 되기 딱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각은 어떻게 할 거냐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인지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원이 작아도 커도 똑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만든 각이어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잘 다니셨으면은 알 수 있겠지만 원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름을 떼다가, 착한 사람 눈에 보여, 떼다가 이제 원의 둘레에다 갖다 붙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한 0.14분 정도 더 붙습니다. 이런 사실 배우죠. 그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배우고요. 자, 그 얘기는 여기 반지름을 떼다가 갖다 붙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0.14번 갖다 붙이면은 반원의 호의 둘레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가.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뭘 배운 거냐면 얘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한 번, 두 번 들어갔을 때 이 각 있잖아요. 이 각을 2라고 하자, 이런 식의 정리를 배운 거예요. 호의 길이에 반지름이 두 번 들어가면 그 각은 2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사인 2 이런 거 쓰실 거예요. 각도 없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180도에 해당하는 이 각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면 맞으면 3.14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정확히 3.14가 아니죠. 3.14 1호분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그 번 들어가지. 반지름이 파이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80도에 해당하는 각은 파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게 세 번이었으면 3이라고 썼을 겁니다. 근데 파이번 들어가니까 파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 호도법 명칭이 라디안이다. 라디안. 뭐 레이디어스가 반지름이어서 그거 쓴 게 아닌가 싶은데 RAD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수원의 삼각함수는 중학교 때와 달리 전부 다 호도법으로만 풀게 됩니다. 맨 처음 일반각은 호도법이 나오기 직전이어서 도로 많이 풀었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360도는 2파이입니다. 곧 익숙해질 겁니다. 정말 주구장창 이렇게 풀 거니까.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도는 그것의 절반인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고요. 30도는 그것의 절반인 6분의 파이가 된다.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3개밖에 특수각을 모르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나올 거야.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네. 그래서 우리는 사인 6분의 파이를 사인 30도구나 라고 생각해서 2분의 1이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럴 때 그렇다면 17도는 몇 라디안일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소개해 줄 거예요. 이게 호두법의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두법일 때 그 60분법과 호두법을 호환시키는, 단위 환산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사용하는 개념은 이겁니다. 그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크를 곱하면은 미터가 나오잖아요.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거리 나온다.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단위로 이해하는 거야. 세크 약분되네? 미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도분의 라디안을 곱하면 도가 약분되고 라디안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만 크기가 변하면 안 되죠. 이 크기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는 1을 곱해줘야 돼. 1. 1이니까 이제 같은 값을 넣어야 돼. 근데 아까 180도하고 파이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60분법을 호두법 하고 싶으면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이 문자 아닙니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3.14니까 180분의 뭐 5점 몇 이렇게 막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두법에서 60분법 가는 것도 한번 해보죠. 과연 이거 한번 봅시다. 1라디안은 몇 도일까?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되죠? 이걸 환산하기 위해서는 뭘 곱하면 될까요? 라디안분의 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와 180가 똑같으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파이분의 180 도가 되는 거죠. 1라디안이. 자, 1라디안을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1라디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용어는 없지만 정삼각 부채꼴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정삼각 부채꼴이니까 60도보다 살짝 작겠죠, 그죠? 60도 살짝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엄밀히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57도 17분 45초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라고 한다면 그게 60분법의 특징이에요. 이게 60진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해볼까? 3 나누기 6 이렇게 하면은 0.5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60진법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도분초, 10분초하고 똑같네. 1시간 절반이 30분인 것처럼 저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저게 호두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제 값을 가지고 함수를 할 거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무척 많이 할 거라고, 미분 적분까지. 근데 계산이 10진법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60진법이니까 물론 하자면 못할 건 없는데 엄청 번거롭겠죠. 수 감각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쟤를 10진법 안으로 집어넣고 싶었어요. 각을. 하필 각만 희한하게 우리 다 10진법 쓰는데 시, 요일, 달, 연 이런 것만 60진법을 쓰거든요.
한때 프랑스 혁명 이럴 때 일주일을 10일로 잡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요. 단위도 그전에는 뭐 인치, 피트, 파운드 막 이런 것만 쓰다가 그때 단위도 미터로 막 다 바꾸고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단위는 너무너무 편해서 다 그게 통일됐어. 뭐 미국이나 몇 개나 빼놓고 거의 미국을 빼놓고 전 세계가 네, 그 미터 미터법을 쓰는데 근데 좀 요일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네, 7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하루 한 달이 말 그대로 30일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60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죠? 1년이 365니까 360이니까 그죠? 60이 하면 더 편해 보여요. 그죠? 이 매년 계절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환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60진법이 되게 어울렸나 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학을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그 공대에서 전기과가 가장 풀어난다고 했잖아요. 걔들 일하면 너무 불쌍하 들으니까 다들 노는데 막 일주일에 한 번 시험 보고 이 파동이 전부 다 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적분을 하고 싶은데 조금만 17법이야. 그래서 17법 생각하면 17법의 기본이 뭐냐면 자연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쓸 게 없네. 한번 펴. 이래서 17법에 나온 거거든. 그래서 반지름 개수로 정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17법이 돼버린 거야.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진 겁니다. 저기 어떤 시절보다는. 이게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설명 끝. 단위화산 이렇게 한다고. 자, 그다음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얘는 뭐 기억하기 쉽겠지만 일단 이렇게 두 개만 기억했어요. 180도가 파이야. 반바퀴가. 30도 2파이야. 그래서 여기다 그걸 써볼게. 이 일반각 문제를 호도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180도가 파이잖아. 그래서 2n 파이가 된다. 파이가 숫자인데 그냥 관습적으로 맨 뒤에 씁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2n 플러스 1파이가 된다. 이거 어떻게 되냐? 2n 파이가 된다. 이거 어떻게 되냐? 2n 플러스 1파이가 된다. 일반각은 2n 파이 플러스 세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360도 n 파이를 2파이가 360도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공식이 예뻐졌습니다. 일치한 상황은 짝수파이, 일직선은 홀수파이, x축은 x축 대칭은 더해서 짝수파이, y축은 더해서 홀수파이. 엄청 쉬워졌죠, 그죠? 네, 이렇게 그냥 표현 자체들이 되게 예뻐지는 거죠. 기껏해 한 바퀴인데 360이라고 큰 수를 썼다고. 근데 이제 2면 끝이야.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배우고 이게 아무래도 부채꼴 기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부채꼴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온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왔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각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당연히 R이라고 할 거고요. 이 네 개의 문자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L은 R 세타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호도법이 호의 길이의 반지름 개수로 정해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인지 그걸로 정해지는 겁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의적인 거야. 이걸 근데 이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봐봐.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는 이 호의 길이의 반지름이 세타 번 들어갔다는 얘기야. 세타 번. 그러니까 반지름 세타계. 너무 그냥 정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리고 이제 넓이는 아시겠지만 부채꼴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똑같죠. 길이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L 곱하기 R 2분의 1 RL입니다. 그죠? 이때 근데 R이 R 세타다 보니까 L 대신 R 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R 제곱 세타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게 좀 편해지냐면 반지름이 6이고 30도인 그런 원의 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 그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 바퀴가 2파이r 그것에 360도분의 중심각이 30도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했었거든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r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이 30도니까 30도에 30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의 길이 30도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0도에 6분의 1이어서 6분의 파이였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쉬워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러분 파이 나옵니다. 지금 암산해보세요. 파이 나옵니다. 네.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 6 곱하기 6분의 파이 하면 끝나요. 3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계산이 좀 네, 편해지고. 자, 이제 이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 4번을 보시면 반지름이 6, 중심각이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150도인데 그걸 호도법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180도가 파이니까 이게 180도의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5죠? 이게 6분의 5파입니다. 이렇게. 라디안 안 씁니다. 라디안이 이제 이런 식의 뭐 단위기호 같은 게 아니고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각해보시면 길이분의 길이어서 무차원, 그러니까 단위가 없는 그런 식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세타 그 다음에 S는 2분의 1에다가 이거 그대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RL이니까 반지름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2번. 자, 한 5분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연서야, 그치? 할 수 있지? 대답이 작다! 네. 연서할 수 있습니까? 네. 네! A 있습니까? 없어요. 아, 네. 자, 2번.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최대 넓이. 그때의 반지름. 이게 호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다녀놓고 일반각 두 문제야, 호도법 이 문제 이렇게 세 문제는 한 2, 3개월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부채꼴의 길이, 둘레는 R과 L로 되어 있습니다. R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됩니다. 2R 더하기 L이 8일 때 넓이 2분의 1 R의 최대값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뭘 이용해서 풀 것 같습니까? 산술기하겠죠. 물론 대입에서 2차씩 만들어도 되는데 산술기가 좋습니다.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네 이게 2루트 뭐 R, 2RL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막 하신다는데 근데 어차피 사줄기하는 등호일 때 답이 나오는 거니까 등호 조금만 하시면 되고 그건 언제냐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그죠? 네, 같을 때고 그 말은 각각 4, 4일 때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R은 2고 L은 4일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살펴봅시다. R과 L이 두 배잖아요. 그 얘기는 세타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중심각이겠다. 반지면이 중심각을 모르겠네요. 네.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 예, 2죠. 두 번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그 호도 2인 부채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게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를 해봅시다. 둘레가 8인 직사각형이 있다. 최대 넓이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언제냐면 당연히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채꼴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얘는 이제부터 정사각 부채꼴입니다. 아이씨, 너무 그랬네. 네. 그런 말 없지만 정사각 부채꼴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둘레만 일정하다면. 네, 시험에 둘레가 80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면 답을 구하세요. 답은 2. 시험에서 둘레의 길이가 1234cm일 때 예, 최대 넓이가 되는 값을 구하세요. 답은 2 이렇게 된다고요. 네, 정사각형이 되니까. 아셨죠? 끝!